훈민정음을 한글로 풀어보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야. 일제강점기에 한글 학자들이 위대한 글이라는 뜻의 한글로 바꿔 불렀지. 그래서 훈민정음은 한글이야. 세종은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지? 너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모든 과목에 새로운 용어들이 엄청나게 나와. 영어의 명사, 부정사, 수학의 이등변, 직각, 원호, 방정식 등 거의 다 한자에서 나온 거야. 한자를 모르면 그 말이나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지? 그래서 세종은 백성이 문자를 쉽게 익혀 스스로 뜻을 표현할 수 있고 유교 이념을 백성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바른 기간의 모양을 본뜬 자음과 하늘, 땅, 사람을 본뜬 모음 28자로 된 훈민정음을 반포했지. 반포란 세상에 널리 알렸다는 뜻이야. 훈민정음 창제 목적.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뿐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찬성했던 건 아니었어. 일부 신하들은 중국의 문화를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나라인 조선이 오랑캐 따위가 쓰는 문자를 만든다는 건 안 된다며 반대했지.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 예로부터 중국은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것이 없고 오직 몽골, 서하, 여진, 일본과 티벳만이 그 글자가 있으나 이는 모두 오랑캐 일입니다. 따로 언문, 즉 한글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훌륭한 문자야. 우리말을 그대로 읽고 쓰기에 편리하며 글자의 원리가 과학적이고 독창적이지.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인 이두와 헷갈리면 안 돼. 세종은 훈민정음으로 용비어 청가를 지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왕실의 권위를 높였으며 국가정책을 쉽게 홍보하는 데 사용되었고, 유교윤리서도 훈민정음으로 간행해 유교윤리를 쉽게 보급하고 병서, 농서 등 기술서적을 훈민정음으로 간행해 실용지식을 보급하는 데 활용했어. 하지만 과거 시험은 훈민정음 한글이 아닌 한자로 출제되었지. 훈민정음의 활용 목적 3가지는 시험에 잘 나와. 첫째, 왕실 권위 높임. 둘째, 유교윤리 보급. 셋째, 실용지식 보급 등이지. 또 훈민정음은 국문학 발전과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어. 조선은 과학에도 관심을 가져 천문학, 지리학, 금속활자, 무기, 농업, 의학 등 여러 가지 과학기술도 발달했지. 조선시대에도 천문학은 첫째, 하늘과 연결되어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왕의 권위를 하늘에서 찾기 위해 매우 중요했어. 천문학이 어떻게 왕의 권위를 세워주냐고? 천문학을 잘 연구해 날씨를 잘 맞추면 백성들은 하늘이 내린 왕이라며 왕을 칭송하기 때문에 천문학은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던 거야. 둘째, 천문학은 입춘, 하지, 대설 등의 절기도 예측할 수 있어 농사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지. 천문학 발달 이유. 첫째, 왕의 권위를 세움. 둘째, 농사에 도움.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천문학이 발달했는데 태종 때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들기도 했어. 하늘천자 기억해. 또한 세종 때 천체관측기구로 혼천이와 간이를 만들었는데 혼천이에도 하늘천자가 들어있지? 간이에서 간은 읽는다는 뜻이고 별자리를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중국이 아닌 조선의 수도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즉 달력인 칠정산도 만들었는데, 칠정은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을 뜻한대. 산은 산수할 때의 산이니까 계산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칠정산은 칠정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달력이었지. 또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로 앙부일구, 즉 해시계, 자경루, 즉 물시계, 해시계와 별시계가 합쳐져 낮에는 해, 밤에는 별을 보고 낮과 밤의 시간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일성정시 등을 만들었어. 앙부일구에 해일자가 들어있지? 그래서 해시계. 자경루에서 루는 눈물, 즉 물방울을 뜻해. 물이 똑똑 떨어지는 양으로 시간을 측정한 거지. 또 일성정시에는 해일자와 별성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해시계 플러스 별시계. 앙부일구, 자경루, 일성정시는 시간 측정 기구.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 체제 강화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도와 지리서가 편찬되기도 했어. 전국지도인 팔도도, 이름부터 팔도니까 전국지도지, 각 지방의 역사, 인물, 풍속 등을 정리한 동국여지 승남.
태종 때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등을 편찬했는데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포함됐고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그려져 있어. 조선이 동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나타낸 거지. 조선 초까지만 해도 노동 정보를 추진할 정도로 명나라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 시험에 잘 나와. 암기팁이 있어. 태종과 세종의 업적이 헷갈리지? 태종은 지도를 좋아해로 외워. 태종은 태종, 지는 지리서, 도는 지도, 지에는 동국 여지승남, 도에는 팔도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있고. 암기팁, 태종은 지도를 좋아해. 태종은 태종, 지는 지리서, 도는 지도, 지에는 동국 여지승남, 도에는 팔도도와 천상열차 분야 지도. 지 또는 도가 들어가면 태종으로 기억해. 나머지는 세종이야. 지도나 지리서는 태종이 맞아. 세종은 아니고. 또 조선은 민본을 중시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도 중시했지. 그래서 세종 때에는 각 지방의 농민들로부터 농사법을 직접 듣고 우리 실정, 즉 우리나라 풍토 기후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책인 농사직서를 펴냈어. 농사란 단어가 들어있지? 농업과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주의할 게 있어. 농상지변은 고려시대 때 펴낸 책이야. 농사직설은 조선시대 때 펴낸 책이고, 농상지변은 고려, 농사직설은 조선. 실정상과 농사직설의 공통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 실정사는 조선의 수도 한양 기준, 농사직설은 조선 농부의 경험을 기록. 또한 세계 최초로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우기도 제작했지. 측은 측량하다, 우는 비, 비우자가 들어있지? 비는 농사와 관계에 있으니까 측우기도 농사에 도움을 준 기구야. 또한 우리나라 약재를 재료로 해 치료법과 예방법을 기록한 향약 집성방도 펴냈어. 향자와 약자가 들어있지? 향은 우리나라를, 약은 먹는 약을 뜻해. 즉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약재와 치료법을 기록한 책이야. 그리고 당시 의학을 집대성한 의학백과사전인 의방유치 등의 의학서도 편찬됐지. 의자가 들어있지? 암기팁이 있어. 의학서적은 약과 의만 외워. 암기팁, 약국과 의사. 약은 향약 집성방, 의는 의방유치. 암기팁, 약국과 의사. 약은 향약 집성방, 의는 의방유치. 조선은 아름다운 글씨체를 가진 금속활자 기술도 발달했는데 태종 때 개미자를, 세종 때 갑인자를 만들었어. 끝에 글자 자자가 들어있지? 활자라는 뜻이야. 암기팁이 있어. 첫째, 금속활자의 자만 기억해. 개미자, 갑인자, 금속활자. 둘째, 미인으로 외워. 미는 개미자, 인은 갑인자. 태종이 세종보다 먼저지? 그래서 개미자는 태종 때, 갑인자는 세종 때. 암기팁, 미인, 개미자, 갑인자. 미는 개미자, 인은 갑인자. 개미자는 태종 때, 갑인자는 세종 때. 조선은 무기 제작 기술도 발달했는데 여러 개의 불화살을 쏘는 신기전과 화차를 개발해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기도 했지. 신기전의 전은 화살이란 뜻이고 화차의 화는 불이라는 뜻이야. 즉 불화살을 쏘는 수레인 화차에 화약을 장착한 화살인 신기전을 발사했던 거야.